저희 파이어사이드 챗은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품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더 플래닛의 양재식 대표님과 소풍벤처스의 한상엽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소풍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주 주제는 너무 거창해요. 식품 산업의 미래를 과연 저희 둘이 논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주제를 놓고 저희가 아마 식품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부를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대체육 시장 등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 나가고 계시죠. 특히나 그 이치베라 소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거 끊을 수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더 플래닛의 양재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인사랑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대체 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더 플래닛의 양재식이라고 합니다. 이츠베러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로서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B2C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B2B 소재를 저희가 납품을 하기도 하고 공동 개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요새 대체육, 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시장이 정말 핫하잖아요. 그래서 식품 기업이나 식품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나 그거 먹어봤는데 어떻다라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투자를 좀 해봐야 되나 등등 여러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 얘기들을 한번 양재식 대표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를 아주 좀 좋은 소식으로 준비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엑스프라이즈 아시잖아요. 엑스프라이즈에서 올해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대체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단백질을 주제로 해서 전 세계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한 팀이 바로 더 플래닛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작년에 아실 텐데 또 엑스프라이즈 수상 결승 진출해서 최종 대상을 받은 기업이 또 한국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어서 또 아주 좋은 또 쾌거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요. 일단 엑스프라이즈 관련해서 도대체 엑스프라이즈에서 이런 대체 단백질을 주제로 설정하게 된 배경이나 혹은 한국 기업은 또 유일하게 우리 더 플래닛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된 의미,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익숙하신 거는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사는 것이 제한적이니까 화성에 인구를 보내야겠다, 화성 이주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엑스프라이즈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엑스프라이즈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미래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5년 전, 10년 전에 미리 기술 기업들을 창출시키고 기술 기업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과제를 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체 단백질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늦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제 자체가. 왜냐면 2005년부터 이제 세계 식량 기구에서는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단백질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축산업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축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어떤 공간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료를 생산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로만 이 전체 필요 단백질을 맞추는 게 이제 곧 부족해진다라는 경고를 계속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환경 이슈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랑 더 결부가 되면서 훨씬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엑스프라이즈에서 이제는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이제 했고, 그만큼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상금만 해도 뭐 자그만치 1,500만 달러라고 네. 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뛰는 숫자이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결국 미래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엑스프라이즈의 목표고, 그 엑스프라이즈에서 또 대체 단백질을 주제로 선택했고, 또 한국 기업으로서 이렇게 또 최전선에서 기술로 이제 사회 혁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럼 또 저희가 이 대목에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죠. 그 아까 뭐 동물 단백질과 뭐 앞으로 인구 증가, 그리고 뭐 단백질에 대한 뭐 수요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우리 더 플래닛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핵심 질문이에요. 도대체 더 플래닛의 핵심 기술은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시기에 뭐 이렇게 준결승에도 진출하시고 또 시장에서도 요새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그런 차별성에 대한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플래닛의 핵심 기술은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기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을 바라볼 때, 식품은 사실 식품을 이루고 있는 분자 단위의 성분들, 우리도 인체가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는 것처럼 식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성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동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과 동일한 것을 식물성에서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넣을지, 이 부분들을 사람이 하는 데선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유사한 식품을 찾아내고, 그 식품에서 유사한 파트를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넣을지를 연구 개발을 하는, 이 파트가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을 했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플래닛의 기초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식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농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결국엔 식물에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콩 단백질이거든요. 그게 가장 싸기도 하고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콩 단백질 자체가 원래 사료로 만들기 위해서 쓰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맛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품에 쓰기 좋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안 돼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맛없으면은 이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저희가 이제 창업 초창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종자부터 시작을 해서 식물성 단백질 자체, 콩의 종자를 이용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 식품에 가장 적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고 이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기술, 그리고 특수 종자를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 가공 및 개발 기술, 이 두 가지가 더 플래닛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엑스프라이즈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체 단백질 시장 뭐 이걸 가지고 고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기술의 그 큰 범위가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로 할 거야,
아니면 뭐 배양육 같은 케이스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생물에서 단백질을 재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이 큰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 식물성 단백질 파트는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식물성으로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 데이터 기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첨단 기술,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좀 더 정교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요하게 이제 그 반영이 돼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식품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상상을 좀 하게 돼서 좋은 결과 일단 있으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식품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육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말씀 하나 드리자면 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사료를 먹을 거잖아요. 과연 몇 킬로그램의 사료가 필요할까인데요. 한번 각자 숫자를 아마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놀랍게도 1kg을 생산하려면 15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즉 1대 15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5kg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사실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식탁이 마주하고 있는 변화는 우리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뭐 지구가 위험하다 내지는 지구의 미래가 곧 식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대표님 이 사업을 사실 창업하신 배경이 되기도 할 것 같고 또한 또 대체 단백질 시장에 몸을 담고 계신 측면에서 좀 소셜 임팩트에 대한 얘기나 이 대체 단백질이 결국 우리 인류의 미래와 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영양이나 건강 혹은 뭐 식량, 뭐 지속 가능성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 단백질이 갖는 좀 인류에 대한 의미 내지는 식품 산업에서의 의미를 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많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kg의 사료를 사용해야지 1kg의 고기를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의미 자체가. 첫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15kg을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다면으로 그거를 치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 가치로 바뀌는 부분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기와 동일한 그 생산량을 비교를 했을 때 농산물 기준으로 보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부분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총 14명을 더 먹일 수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땅이 얼마나 더 줄어들고 이제 땅이 얼마나 더 많이 이제 숲으로 보존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그런 부분이 이제 환경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체 단백질이 왜 이제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같이 그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 결국엔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육류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식품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맛과 영양이라고 하는 식품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에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영양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맛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동물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세포를 배양해서 해보자라고 한 케이스가 이제 대체육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단백질을 맛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꼭 그게 동물에서 올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에 이제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그러면 다르고 뭐가 더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단백질 자체의 가치에서는 우리가 단백질의 흡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물성으로 섭취를 하거나 동물성으로 섭취하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PDCAA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물론 동물성 단백질, 계란이라든지 우유 같은 것들이 90% 이상의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콩이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식물에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물성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잡식을 하게끔 설계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성 식품들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에너지를 대사하는 방식이 식이섬유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그게 육식 동물이 대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잡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먹을 수밖에 없는데 대사 방식이 바뀌어서 계속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비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몸 형태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환경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건강하고 이제 웰빙과 웰리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봐야지 이게 식품과 식량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을 같이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방금 강의 하나 듣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뭐 영양학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또한 산업 자체적으로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식품 산업에 몸담고 계신 이제 뭐 창업가 내진 전문가로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그 사실 환경이나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소비를 줄이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소비를 만들어내야 되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육식을 줄이자 내지는 육식보다 채식을 하자 이런 움직임 등을 또 산업계에 몸담고 계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좀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비 자체는 줄이는 것보다는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자급자족해서 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물건을 그렇다면 이제 소비라고 하는 거와 함께 생산자 혹은 생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같이 생기게 되는 파트가 되는 건데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가 있을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만족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대량 생산 그리고 쉬운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계속 그 포커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그렇죠. 네. 근데 이 더 많이와 더 싸게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었던 것에 있어서는 이게 주는 사이드 이펙트가 뭐지? 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지 못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보지 못했었던 파트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불을 안 켜고 살 수는 없다면 불을 켜는데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품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파트들이 있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귀한이라고 하는 어떤 소고기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던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분들이 계속 값싸져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 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체 단백질 시장이 계속 열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발전해야 되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이거를 소비자가 바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당연히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생산자들이 이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대체하기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장 대체가 필요한 것부터 대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육 그리고 대체 단백질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고기거든요. 네. 그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고기는 이미 거의 몇십 년 전부터 100% 콩고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먹은 그 라면에 들어 있었던 게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예. 중에서 실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콩고기가 맛있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실제 고기를 쓰게 됐을 때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수출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고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든지 산패, 변패 예. 같은 부패 문제들을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작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가공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콩고기를 써서 이거 라면을 만든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콩고기를 쓰는 게 더 싸고 훨씬 효과적이야.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난 라면에 이 콩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먹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양까지 더 도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파트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라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상적으로 대체육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드디어 공개된 게 아닌가 싶고 이후에 그 더 많은 분들이 대체육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도 싶은데요. 그 대표님께서 소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소비자가 바뀔 것 같다. 결국 소비에 다른 대안을 가져다 주자라고 저는 이해가 됐고 그 최근에 여러 설문들에서도 이제 소비에 점점 주체가 되고 있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소비에 훨씬 더 열려 있기도 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적으로 가치가 더 있다면 지갑을 열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기술만큼이나 아까 라면 스프에 들어 있었던 대체육 이런 형태로 결국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킬 거냐,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좀 변화 내지는 앞으로 대표님께서 또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식품 시장과 소비자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 소비는 생산자에게 굉장히 감사한 소비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한 번 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은 결국에 합리적인 걸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생산자분들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 계속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응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걸 훨씬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좀 적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버전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생산자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계속 더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저도 지금 너무 이야기에 좀 빠져들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스테이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가 이 자리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국 지속 가능한 미래가 식탁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식탁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식품 산업이 산업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이 전 세계 철강이나 IT,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뭐 평균적으로 거의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식탁의 미래가 곧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표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식품 산업이 좀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뭐 이런 제언이나 혹은 좀 그 이 식탁이 좀 더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좀 제가 생산자 관점의 이야기를 좀 했었다면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것,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거는 이것을 하나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지에 대한 부분들. 한편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먹어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대체육에 관련돼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한 번은 시도해 보는 것,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데 하고 시도해 봤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낯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만들었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어떤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자 관점에서 저는 생산자 관점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더 합리적이고 이 식품을 지속 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맛과 영양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이제 서로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더 발전적인 역할을 해야지 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플래닛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네. 더 플래닛은 일단 이츠 배럴을 치면은 그래도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체육의 많은 영역에 저희 소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체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더 플래닛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더 플래닛 양재식 대표님 모시고 뭐 대체육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식탁, 지속 가능한 식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남 부족한 얘기는 백스테이지에서 말씀 나누시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재식 대표님과 한상엽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체육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라면을 통해서 참 많은 대체육을 먹고 있다는 것,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지속 가능성은 환경과 지구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웰리스, 웰빙에도 참 도움이 된다는 사실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